제7회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선거비용 실사 TF팀을 구축하고 대대적인 선거비용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13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정치자금 조사와 관련해 전국시도위원회 지도과장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앞장서는 선거연수원의 선거전시 체험관을 활용한 청소년 선거교실이 운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지난 6월 25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가 마감됨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오는 8월 12일 선거비용 보전에 따른 선거비용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급되는 선거비용 보전. 선관위는 선거비용 실사 TF팀을 구축하고 대대적인 선거비용 조사에 나서고 있는데요. 보다 철저하고 정확한 선거비용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는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 선거를 방지, 선거비용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물가 상승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 선거비용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가 지난 6월 25일 마감됨에 따라 각 선관위에서는 8월 12일 일제히 선거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 수입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7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중앙 및 시도위원회 등의 선거비용 실사 TF팀을 구성하고 11월 말까지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서면 심사 및 현지 실사, 그리고 위원회별 교차 분석 및 조사 등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2단계로 진행되는 제7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집중조사는 1단계로 오는 8월 초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정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비용 보고 축소 누락 행위,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행위, 선거 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금품 제공 행위 등에 대해 중점 조사가 실시되며 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 및 후원회, 중앙당 후원회 등을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진행되는 2단계 조사에서는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행위, 불법 후원금 수수 행위, 국고보조금 용도외 지출 행위, 정치자금 부정용도 지출 행위, 후보자, 국회의원 등 자녀재산 처분 및 법인, 단체 등에 납부한 회비, 기부금 등 적정 여부 조사가 진행될 방침입니다. 이번 제7회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 대상자는 100% 보전 5,640명, 50% 보전 979명으로 모두 6,619명이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 후보자 수는 100% 보전 25명, 50% 보전 2명으로 총 27명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 수입 지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예년보다 조사기간을 확대하고 정치자금의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정치자금 공개 시스템에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 세부 항목을 공개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법 혐의나 이의제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지 실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집중조사를 통해 고발 48건, 수사의뢰 6건, 경고 등 895건 등의 조치를 취해 보전 청구 비용 중 총 761억 3천여만 원의 국고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불법 정치자금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2014년 실시됐던 제6회 지방선거의 불법 정치자금 행위의 신고자는 21명으로 모두 2억 8천여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린 것처럼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6.13 지방선거 선거비용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이를 위해 지난 5일 시도위원회 지도과장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비용 조사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끝난 지 30일도 채 되지 않았던 지난 5일
전국 시도위원회의 지도과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선거비용 보전 실사 방향에 따라 제7회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대대적인 조사가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실사 및 정치자금 조사 방향을 전달하고 단계별 조사반 편성 등 상시 조사 체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과 선거비용 정치자금 위반 유형별 중점 조사 조치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준비가 됐습니다. 시도위원회 지도과장 및 자금범죄 조사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회의는 4시간 넘는 시간 동안 선거비용, 정치자금의 조사 환경 분석 및 효율적인 선거비용 조사 방침에 대한 전달이 이루어졌으며 상시 조사 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 밖에도 회의 말미에는 조사국장과의 대화의 시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정치자금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중앙선관위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체제를 구축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 유권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민주주의 선거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민주시민교육에 앞장서는 선거연수원에 마련된 선거전시체험관을 활용한 청소년 선거교실이 운영됩니다. 청소년 민주주의 선거교실 프로그램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처럼 어깨띠를 메고 선거 유세 차량에 서서 두 손을 높게 펼쳐봅니다. 스크린을 통해 나만의 선거 벽보를 만들어보고 선생님이 나눠준 투표용지를 들고 직접 기표소에 들어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선거와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해보고 다양한 전시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되돌아본 이곳은 선거연수원에 마련된 선거전시 체험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선거 7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선거전시관을 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선거, 민주시민교육 실천을 위해 선거연수원과 선거기록 보존소가 협업을 통해 청소년 선거교실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청소년 선거교실은 민주시민교육과 선거전시 체험관 관람으로 운영되며 민주시민교육은 선거와 민주주의에 관련된 시청각 자료 상영, 전문 강사의 민주주의 교육, 퀴즈 풀이 및 후보자가 되어 공약 써보기 등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선거 역사 자료와 체험형 전시가 마련된 선거전시 체험관을 관람하는 선거전시 체험관 관람으로 운영됩니다. 중앙선관위는 미래의 유권자인 청소년들이 보다 흥미롭고 즐겁게 민주시민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교육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 동안 운영되는 청소년 선거교실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여성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독려해 양성평등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를 이끄는 여성 지도자를 발굴하기 위한 미래 여성 지도자 아카데미가 운영됐습니다. 선거연수원과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주최한 미래 여성 지도자 아카데미는 지난 6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6주간의 과정으로 여성 정치인 양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여성 변호사 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프로그램은 정치관계법, 정당과 여성 정치 등의 선거와 정치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시작으로 정치 입문 준비 사항, 여성 변호사 출신 정치인의 멘토링 등 정치 입문 과정, 빅데이터 분석 방법, 해외 선거운동 사례 분석 등 선거운동 교육까지 총 12강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선거연수원은 선진 선거문화 정착과 선거 참여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한 실무적, 실질적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민주정치 발전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연수원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백범 김구 기념관 등 역사교육 콘텐츠를 보유한 기관, 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6월 29일 보훈교육연구원에서는 초등학생 5, 6학년 63명을 대상으로 선거, 민주주의, 역사를 주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도 흥사단,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역사 교육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미래 유권자를 위한 시청각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한국선거방송으로의 송출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보유한 기관, 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업으로 시민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콘텐츠 및 연수 운영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함으로써 시민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주요 포털 실무자 업무협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5일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SK커뮤니케이션 등 주요 포털 실무자와 선관위 직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각 포털사의 선거보도의 평가가 이뤄졌으며 심의, 조치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선거 정보를 제공했던 전화, 모바일을 통한 선거 안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실시됩니다. 선거 사무 관계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며 전문 업체를 통해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 모바일 웹조사로 진행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정보 서비스 만족도 모니터링을 통해 수요자에 부합하는 맞춤형 안내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 호감형 선거 안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위원회의 신뢰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온라인 투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장애인 역도연맹 임원선거 등 6건의 온라인 투표 지원이 진행됐으며 이에 따른 선거인은 총 3,680명입니다. 선거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역사 속 그날입니다. 7월 첫째 주 역사 속 그날로 이명훈 아나운서와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이루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고 우여곡절에 힘들고 아팠던 역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민들을 계몽시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정부의 외세 의존 정책에 반대하며 이 땅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노력한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최초의 근대적인 사회 정치단체인 독립협회인데요. 독립협회가 결성됐던 1896년 7월 2일 역사 속 그날로 함께 가보시죠. 조선은 이모군란 이후 청의 간섭이 심해지자 조선의 빠른 근대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뜻을 펴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1884년 조선을 속국으로 만들려는 청의 국권 침탈과 지배층에 의한 민권 유린의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조선의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목표로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은 갑신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청의 적극적인 군사 개입으로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갑신 정변 실패로 미국으로 망명해 민주주의와 근대 문명을 익히며 의사 생활을 하던 서재필은 그 사이 국내 정세는 변하여 갑옷 경장이 일어나 개혁 정치가 단행되고 서재필 등 갑신 정변 주모자들에게 내려진 반역죄가 사면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박정양 내각은 서재필을 외무협판으로 임명하고 귀국을 종용했으며 서재필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의 이상을 실현시키겠다는 포부를 안고 1895년 11년 만에 환국했습니다. 서재필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적 개혁 사상을 민중에 보급하고 자각된 민중의 힘으로 조국을 자주독립의 완전한 국가로 만들고자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계몽이 중요하고 개화 정책을 알리기 위해 신문의 발행이 시급하다고 판단. 1896년 4월 독립신문에 창간했고 이어 정치적인 단체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1896년 7월 2일 독립협회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독립협회는 서재필의 고문을 맡고 이상재, 남궁옥, 윤치호, 이승만 등 개혁 사상을 지닌 진보적 지식인이 지도부를 형성했으며 협회 발족 당시에는 이완용, 안경수 등 정부 요인들도 다수 참가했는데요. 독립협회 초기에는 토론회, 연설회 등 민중 계몽운동에 힘써서 많은 젊은이들을 모았으며 최초의 정치적 민중 집회인 만민공동회를 통해 혁신적인 사회개혁운동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대변지인 독립신문, 독립협회해보, 황성신문 등을 통해 새로이 성장하고 있는 광범위한 사회 세력을 계몽, 포용하고 그들의 지지를 받아가며
독립협회를 민중단체로 발전시켜 나갔는데요. 독립협회는 이듬해인 1897년 우리나라의 영구 독립을 선언하기 위한 독립문을 세웠으며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개수하는 등 자주독립 의식을 고취했습니다. 독립협회는 자주독립 정신을 고취하는 자주국권, 국민의 권리를 신장하는 자유민권, 입헌 군주제를 추진하는 자강개혁, 크게 총 3가지의 활동을 해왔는데요. 입헌 군주제를 추구하는 독립협회는 보수 관료 세력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권력 상실을 두려워한 칠러 수구파인 보수 세력은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추구한다고 모함했는데요. 이 사건은 뒷날 무고로 판명됐지만 고종은 1898년 11월 독립협회 해산 명령을 내리고 이상재, 남궁옥 등 17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서울 시민은 걸기해, 만민공동회를 조직하고 고관의 집을 습격하는 등 소란이 일자 고종은 결국 구속했던 17명을 석방하고 치거를 통해 요구 조건의 실천을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고종의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민중들의 극한 투쟁은 계속됐습니다. 고종과 수구 세력은 이를 반체제 운동으로 간주하고 같은 해 12월 고종은 민회 금지령을 내렸으며 만민공동회마저 황국협회와 군대를 이용해 강제 해산시킴으로써 독립협회 활동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독립협회는 안타깝게 해산됐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의 사상을 가지고 독립협회가 추진한 민족주의, 민주주의, 근대화 운동은 대한자강회와 대한협회로 계승됐으며 일제 주권 침탈과 식민 통치 과정에서 항일 독립운동과 국민 국가 수립운동 등의 내적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을 입헌국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독립협회의 민족운동을 통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행정구역상 중국이지만 중국과는 또 다른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도시 홍콩. 홍콩은 금융과 은행의 중심지이자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도 유명하죠. 지금의 홍콩은 오랜 시간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다 다시 중국으로 반환된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홍콩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반환됐던 역사 속 그날 1997년 7월 1일로 함께 가보시죠. 홍콩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반환된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중국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인 근대사의 본격적인 시작점이자 유럽 열강에 의한 청의 반식민지화를 초래한 전쟁인 아편전쟁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40년 영국은 대표적인 차 수출국인 청나라에 대한 무역 적자로 은의 유출이 심화되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 제1차 아편전쟁을 일으키는데요.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청나라와 난징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에는 홍콩을 영국에 활양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1841년 아편전쟁 당시 영국인이 홍콩 섬을 점령하자 그곳에 살던 주민들은 영국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홍콩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대륙으로 탈출할 것인가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제2차 아편전쟁이 발발하고 이 전쟁에서도 패배한 청나라는 홍콩에 이어 주룽 반도마저 내어주며 서구 열강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1895년 청일 전쟁에서 중국이 일본에 패배하자 영국은 홍콩 섬과 주룽 반도를 지키기 위해 주변에 신계 지역이 필요했는데요. 1898년 6월 9일 영국은 청나라와 홍콩 경제 확장 특별 조항을 체결하면서 홍콩과 그 주변 도서 및 해역을 아우르는 신계 지역을 조차했습니다. 여기서 조차란 대가를 지불하고 남의 집이나 땅을 빌림이라는 뜻이지만 조차 기간은 99년, 즉 1997년까지 사실상 강탈과 다름없었습니다. 홍콩은 자유항구이자 대영 제국의 무역 중심으로 무역 거상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안겨주었으며 홍콩 주민들은 부유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으나 중국인 주민들과는 거의 교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홍콩이 영국령이라는 사실은 중국인들의 민족적 자부심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중국은 시시때때로 홍콩 침공을 노렸고 급기야 1967년 발생한 국경 분쟁으로
홍콩 경찰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홍콩은 중국 수출품의 방출구로 점점 그 역할이 중요해졌고 1979년에는 이러한 이점을 한층 활용하기 위해 그 일대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 홍콩은 금융과 은행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이후 홍콩은 아시아 최대의 교역지로서 발전을 거듭하였고 이에 중국은 불평등한 조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왔었는데요. 1972년 중국과 영국 간 국교가 수립되고 1982년부터 홍콩 반환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영국은 주권과 통치권의 분리를 도모하여 주권이 중국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영국의 통치를 계속하고자 하였지만 중국의 반대로 주권과 통치권의 일괄 반환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1984년 12월에 중영 공동성명에서 1997년 7월 1일 중국이 홍콩의 주권을 회복할 것, 그 후 50년간 홍콩은 하나의 국가의 2개의 사회, 경제 제도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일국 양제의 기초에 고도 자치권을 갖는 특별 행정구가 될 것이 결정됐습니다. 중국은 홍콩의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 금융제도에 대해서도 그 존속을 인정하여 홍콩 달러가 홍콩의 유일한 법정 통화로서 계속 유통하게 됐습니다. 1997년 6월 30일 영국을 대표하는 찰스 왕세자는 중국의 장점인 국가 주석에게 홍콩의 주권을 반환하고 크리스 패튼 총독과 함께 왕실 전용 요트를 타고 홍콩을 떠났으며 7월 1일 0시를 기해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트럭을 나누어 타고 홍콩으로 진입했는데요. 장점인 국가 주석 등 중국 지도부는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주권 교체식을 통해 홍콩의 주권을 되찾았다고 선언했으며 100년의 치욕을 씻었다고 연설했습니다. 홍콩 주권 이양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흡수했다는 역사성으로 전 세계의 시선을 모았으며 이날 오후 열린 경축 행사에서 홍콩 콜로세움의 해방군 밴드의 중국 국가 연주와 함께 오성 홍기가 개양됐습니다. 홍콩에서는 지난 7월 1일 주권 반환 21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하루 전인 30일 밤에는 드론 100대를 이용한 쇼가 펼쳐졌고 1일에는 기념 리셉션도 열렸는데요. 하지만 홍콩 시내에는 이와 대비되는 중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 일국 양제와 민주화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도심 행진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서구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적응해온 홍콩 시민들은 너무도 다른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일국 양제의 기한이 끝나는 2047년 홍콩이 어떤 모습을 유지하게 될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7호 태풍 뿌라비룬이 우리나라를 스쳐 지나가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북 군산은 최고 506mm의 강수량을 기록했고 전남 여수는 최대 풍속 113km를 기록하는 등 많은 비와 거센 바람이 우리나라를 핥히고 지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특히 장마와 태풍이 함께 발생을 하면서 농작지 8,500여 헥타르가 침수됐고 사망 3명, 부상 3명, 실종 1명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번 장마와 태풍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다가오는 장마철 철저한 대비로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선거방송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